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윤영입니다. 오늘은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입문 가이드 세 번째 세션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 이 5가지 세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구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요약을 해서 말한다면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생각한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영어도 지어봤는데요. Right learning, right thinking. 제가 또 한자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정학정사, 바를 정자, 배울 학자, 바를 정자, 배울 생각할 사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제 어떻게 하면 연구를 잘할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논어를 읽다 보니까 논어에 공자께서 정말로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을 해두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이거를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의 세계를 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번역은 아래 있는 것처럼 식탁 위의 논어라는 책에서 따왔는데요. 번역이 너무나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교수님들하고 미팅을 하든지 뭐 이러다 보면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우죠. 특히 연구를 여기까지 해봐라. 다음에 여기 해봐라. 이렇게 하면 다 거기까지만 해옵니다. 이러면 배우고 시키는 건 했는데 어사이먼트까지는 했는데 스스로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세계를 열 수가 없어요. 배운다 하면은 꼭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여러분의 세계를 뛰어넘고 선생님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학위를 받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번역을 해보면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오류나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이 기계과에 있다 보면 소위 말해서 발명가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뭐 예전에는 이메일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어떤 때는 직접 문 두드리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아주 새로운 발명을 했는데 정말 좋은 건데 꼭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을 때는 뭣도 모르고 들어오세요, 뭐 얘기해 보세요. 이제 그래서 많이 들어봤는데 주로 에너지 보존 법칙, 어떻게 보면 연락각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위배하는 그런 발명을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풍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흘러내리는 물로 풍차를 돌립니다. 풍차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요. 전기를 뽑아낸 다음에 그 전기를 가지고 또 모터를 돌려가지고 내려온 물을 거꾸로 올립니다. 그래서 물을 올리고 예를 들면 물이 100이 내려오면 100을 물을 거꾸로 그 모터를 올리고 남는 전기를 뺐으면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무한히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정말로 위대한 발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발견했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지 뭐 연락학적인 이런 물리적인 법칙만 알기만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더 이상 설명의 여지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은 무지 많이 했지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류나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통해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오래 지도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책도 잘 안 보고 논문도 안 보면서 생각을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서 이러면 안 될까? 이러면 안 될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는 이미 남들이 생각해 놓은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질 않기 때문에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면 잘 배우고 잘 생각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좀 요령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생각하는 제가 4가지 팁을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헌조사입니다. 문헌조사하고 리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논문을 많이 읽어야 돼요. 논문을 읽지 않고 여러분이 절대로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논문 찾기가 너무 쉽잖아요. 구글 저도 많이 찾는데 구글 스칼라 같은 걸 찾게 되면 거기에 검색이 잘 됩니다. 근데 논문을 여러분이 이제 대개 학생들을 제가 보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논문을 나름대로 열심히 찾습니다.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보는데 연구가 일단 좀 시작이 되면 전형적으로 논문을 잘 안 찾아요.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논문을 안 찾는 이유는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미 이제 찾을 거 다 찾았다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한 게 똑같은 게 나올까 봐 불안해서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특히 2번째인 경우에는 어차피 언젠가는 이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논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찾아보고 나하고 똑같은 연구가 있으면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다음 연구를 해야지, 그걸 숨겨서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첫 번째가 그 문헌을 찾고 리딩을 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on and on, 영어로 한다면 on and on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연구가 시작돼서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가도 계속 논문을 찾아보고 해서 새로운 연구가 뭐가 있는지, 또 새로운 생각이 뭐가 있는지를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빨리 배워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2번째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의 지도교수, 또 동료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속한 학교 또는 기관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교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교수가 잘 모르는 것 같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이럴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를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도교수가 적어도 짧게는 한 10년 이상 이렇게 되게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모른다 그래도 여러분의 지도교수는 아마도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 요 내용이 되겠지만 이 문제를 이런 봉착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거를 가이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지도교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잘 지도교수님들을 제가 활용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도교수를 잘 활용을 하려면 자기가 뭐를 정확하게 했고 뭐가 정확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define 해야 되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되게 좋겠고요. 또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베일러블한 거,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학과의 교수님, 요새는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도움을 받을 때가 많지만 가까이 있는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분야에서 있어서 꼭 핵심적인 그 과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에서 과목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을 좀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 좀 과목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목에서 뭔가 이제 배울 게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과목이라는 것은 학문의 체계를 이루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식도 배우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지혜를 같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게 지혜다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아니고 그 과정에서 연구가 그 어떤 이론이 어떠한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절차 또는 그 과정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이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동시에 지식도 충분히 쌓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그 공부에 대한 직접적인 3가지가 되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까요? 생각을 열심히 혼자서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집중을 해서. 그래서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정말 방해받지 않고 아주 몰두해서 그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는 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배우지 않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되지만 충분히 여러분 잘 배웠다는 전제하에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면 깊게 여러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네 가지 방법을 잘 이용해서 이제 결과를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텐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교수님들하고 연구 미팅을 잘 하면서 특히 여러분한테 꼭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연구 미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연구한 거를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꼭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이 연구 다음에 어떤 연구를 하겠다, 뭘 해보겠다는 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셀프 띵킹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이 그냥 보고해서만 끝이지 말고 다음에 뭘 하겠다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권유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거 이외에 우리가 이제 플러스 알파 추가로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다 좋은 그 대학원 생활을 연구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약간의 팁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일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잘 쓰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연구를 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의 여기도 전략이 필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이어리를 쓰는 거죠. 다이어리를 써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건데, 시간 플랜은 여러분 라이프타임, 내 삶을 어떻게 꾸며 나갈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1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좋겠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1년에 사실은 2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사 같은 데 보면 시무식을 1년에 한 번 하고 이제 많은데,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학기 기준이기 때문에 전반부에 한 번, 전반 시무식, 후반부에 한 번, 후반 시무식.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우리가 학기 기준으로 돌아가면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고 반성을 하고 또 한번 리셋을 해보는 이제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말이 되면 이제 다음 주에 뭘 할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매일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그 전날 이렇게 짜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 계획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플래닝을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정말 집중하게 잘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분을 쓰더라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10분 쓰는데 전화 받고 뭐 하고 카카오톡 보고 문자 보고 이러고 나면 완전히 이게 시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걸 한번 써보라고 권유합니다. 여기 이제 일부러 제가 휴대폰 안 쓰는 게 좋겠다고 보는 거거든요. 휴대폰을 쓰면 또 자꾸 휴대폰을 만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5분, 10분, 20분, 40분, 60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한번 자기가 해보세요. 이렇게 딱 시간을 이렇게 킵니다. 그럼 예를 들면 45분짜리다 이렇게 놓고요.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이게 끝날 때까지. 그동안 자기가 딴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그 다음에 자꾸 중간에 방해가 얼마 되는지를 보고 정말로 45분 동안, 또는 60분 동안, 한 60분 정도가 좋겠죠. 60분 정도 동안에 딴짓을 하지 않고 정말로 한 일에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제 셀프 체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해보면 저도 생각보다 산만하다는 거에 놀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해야 할 일이 떠올라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메모지를 갖고 있다가 떠오르는 거를 이렇게 적어두면 돼요. 적어두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아니면 무시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의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떠오르면 이렇게 좀 적어놓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갑자기 떠오른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 빠지면 이게 이제 3,000%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던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연구할 때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잘 확인해서 자기가 이 다이그레이션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일을 하기 시작하면 집중을 해서 깊이 들어갈 때까지 푹 들어가야만 정말로 이제 그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잘 쉬는 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는 거는 몸도 쉬어줘야 되고요. 마음도 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쉬는 것은 뭘로 쉬냐면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쉬는 거예요, 몸이. 뭐 운동하는 사람은 뭐 좀 다른 게 쉬는 거겠지만 여러분 뭐 직업적으로 책상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컴퓨터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운동이 필요하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산책을 하든지 뭐 음악을 듣든지 이건 각자 상황에 맞게 뭐 종교 생활도 굉장히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피션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 잘해야 되고 집중을 잘해야 되고 잘 쉬고 아까 잘 쉬는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게 뭔가 비워져야 새로 채워집니다. 계속 채운다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커지면서 깊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번 그 세션에서 한 거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바르게 배우려면 문헌을 열심히 봐야 되고요. 수업도 열심히 들고 교수님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혼자 스스로 깊게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관리하고 집중할 줄 알아야 되고 좋은 양질의 휴식을 쉬어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오늘 좋은 연구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번째 강좌를 이렇게 세션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 거를 잘 마음에 새기고요. 다음번 네 번째 세션에서 다시 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